안녕하세요. 연목구름입니다. 2022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해 원하시는 모든 일들이 잘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으로 어떤 소식을 알려드리면 좋을지 미리 좀 고민하고 있었는데요. 전동화 시대가 주인공이라서 어떤 차량이 궁금하실까 고민해봤는데 대한민국 모든 기술력이 총동원될 차량이 있죠. 얼마 전에 세단인 G60 풀체인지가 공개되면서 플래그십 차량만의 차별성에 대해서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플래그십 차량이 한 대 더 나와 있는데 이 차량은 대한민국에 없었던 차량이죠. 제네시스 플래그십 전기차 SUV GV90입니다. 플래그십 SUV는 어떤 점이 다를지 이 부분을 첫 번째 영상에서 중점으로 알려드릴게요. 보통 신차 정보를 알려드리게 되면 시간 관계상 디자인 부분 그리고 스펙을 중점으로 알려드리게 되는데 왜? 뭐가 다른지 이 부분을 안다면 차량이 더욱 재밌고 즐거워집니다. GV90의 첫 번째 차별성은 바로 플랫폼입니다. 차량에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뼈대에 해당되는 플랫폼인데요. 제네시스 플랫폼은 좀 다르죠. 아무리 좋은 심장이 있더라도 뼈대가 약하면 무용지물인데 내연기관에서 시작된 플랫폼은 현대차 그룹의 경우 초기에는 일본 제조사의 플랫폼을 개선하면서 사용했었죠. 실질적으로 누구나 인정할 만한 좋은 플랫폼은 바로 3세대 플랫폼입니다. 3세대 플랫폼은 최신 차량인 소나타, K5, 소렌토, 산타페에 적용되어 있는데 운전해보면 확실히 이전 세대와 다르게 느껴지는 이유가 사람의 뼈대에 해당되는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이죠. 3세대 플랫폼은 제가 다양한 차량을 시승해보니 대형급보다는 중형급까지 딱 최적화되어 있다 보니 카니발 같은 대형급 차량에서는 조금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 개인 차이가 있을 것 같고요. 또한 대중차 브랜드라는 한계와 투입되는 비용 때문에 적당하게 타협을 본 것 같은데요. 그래도 이전보다는 확실히 좋아졌다고 할 수 있겠네요. 현대와 기아 차량에 적용되는 3세대 플랫폼에서 한 번 더 발전한 플랫폼이 제네시스에 적용되는 후륜 대형 플랫폼입니다. 차대의 강성을 포함해서 고성능에 대응하기 위한 플랫폼인데요. 하체 분석 영상을 통해서 제네시스의 플랫폼은 독일 3사와 비교될 정도로 많이 개선이 되었다고 알려졌죠. 이제 조금만 더 개선이 된다면 독일 3사와 플랫폼 관점에서는 큰 차이가 없을 정도로 개선이 많이 되었습니다. 현대와 기아의 차량과 제네시스 차량을 시승해 본다면 가장 큰 차이점을 느낄 수 있는 이유는 전륜이 아닌 후륜 기반의 바로 플랫폼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한 발 더 진화된 플랫폼은 작년 초에 현대차 글로벌에서 대대적으로 홍보를 했던 순수 전기차를 대표하는 플랫폼이죠. 바로 EGMP 플랫폼입니다. 전기차를 위해서 탄생이 되었지만 EGMP 플랫폼은 차대의 강성을 포함해서 고성능 그리고 전기차에 최적화된 레이아웃까지 모두 고려된 플랫폼이죠. 뼈대에 해당되는 전기차 전용 플랫폼을 제공하는 회사는 기존 제조사를 포함해도 사실 몇 개가 되지 않습니다. 현대차 그룹에서 EGMP 플랫폼을 선보였고요. 람보르기니 그리고 포르쉐를 거닐고 있는 폭스바겐의 경우 MEB 전기차 플랫폼을 사용합니다. 자동차의 역사라고 할 수 있는 GM은 GM 글로벌 EV 플랫폼을 사용하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연기관 시대에서 혜성처럼 두각을 나타냈던 도요타는 ETNGA 플랫폼을 선보일 예정인데 예상보다 좀 많이 늦어졌죠. 최근까지 도요타는 전기차 시장에 대해서 배터리 기술을 포함해서 좀 부정적인 입장이었는데요. 지난달에는 수십 종의 컨셉트카를 동시에 공개하면서 이슈가 되었는데 급한 것인지 아니면 시장에 대한 의지를 보여준 것인지 조금 당황스러운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이들이 현재 시장에서 주인공 역할을 하고 있는 기존 제조사들입니다. 플랫폼에 대한 배경은 이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네요. 두 번째 차별성은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디자인을 제외한다면 승차감과 주행 성능을 보여주는 바로 서스펜션이죠. 현대차 그룹이 아이오닉 5, EV6, GV60을 출시하기 전에 가장 먼저 공개한 것이 EGMP 플랫폼이라고 알려드렸는데요. EGMP 플랫폼은 내연기관과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을까요? 구조도 다르고 차대의 강성도 다르고요. 지상고를 포함한 모든 것이 다른 상황인데요. 이런 차이로 있어서 소비자가 직접 느낄 수 있는 부분은 바로 주행 성능과 승차감을 전달하는 서스펜션 부분도 차이가 있습니다. EGMP 플랫폼으로 제작된 차량은 기본적으로 5링크가 적용되는데 총 5개의 링크가 조향 장치와 연계되어 있습니다. 조향에 직접 영향을 미치게 되는 링크의 수는 일반적이라면 개수가 많을수록 좀 더 정교한 조향 기능을 제공하지만 비용이 높아지는 단점이 있죠. 5링크는 5개의 링크 구조로
고급 중대형급 차량에서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EGMP 플랫폼에서 5개의 링크로 기본적으로 제작되다 보니 가장 혜택을 받는 차량이라면 중소형급 차량이 되겠죠. 한마디로 내연기관 시대에 좋은 평가를 받았던 3세대 플랫폼과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또한 G90만의 또 다른 차별성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 중에서 G80을 시작으로 W급에만 적용되는 차별적인 기술이 있죠. 자동차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이 서스펜션이라고 하는데, 서스펜션은 승차감이 부드러워지며 롤을 많이 허용하게 되고요. 롤이 적다면 퍼포먼스에는 분명히 좋아지지만 승차감은 딱딱해지게 됩니다. 서스펜션은 맥퍼스 타입과 더블 위시본 타입이 있는데, 간단해 보이는 왼쪽 이미지가 맥퍼스 타입이고요. 오른쪽이 더블 위시본입니다. 현대와 기아차의 경우 모두 맥퍼스 타입이 적용되고요. 제네시스 차량이라도 GV60, G70, GV70도 맥퍼슨 방식이죠. 하지만 중급 이상의 차량인 G80, GV80, G90은 WC1입니다. 그렇다면 고급 차량 중에서도 최상위 차량만 WC1이 제공되는 것인데요. 구조를 간단하게만 알려드리면 맥퍼슨 타입에서는 로암, 아래 부분에 암이 제공되지만 WC1에서는 로암뿐만 아니라 업암, 위쪽의 암도 제공이 됩니다. 차이점을 잘 정리해 놓은 표를 보시죠. 해외 자료인데요. 맥퍼슨은 저렴한 전륜 기반의 차량에 사용이 된다. 가볍고 가격이 저렴하다. 또한 크기도 작아서 정비성에서도 용이합니다. 반면 WC1 방식은 고급 차량에서 적용되는 방식인데요. 무겁고 더 비싸고 정비도 역시 더 어렵습니다. 하지만 세부적으로 최적화된 토잉과 캠버 값을 조절할 수 있고요. 더 좋은 승차감을 보상받을 수 있지만 결국 비용이 높아지는 것이기 때문에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에서도 G80 위급만 이렇게 WC1이 적용됩니다. 그럼 제네시스 브랜드의 두 번째 순수 전기차 GV90은 어떤 타입의 서스펜션이 적용될까요?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채널의 구독자분들이시라면 벌써 정답을 알고 계실 것 같은데요. 당연히 W10번 방식이 적용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다른 전기차와 확실한 차별성 요소가 추가될 것 같습니다. 또한 서브프레임 그리고 서스펜션, 조향 관련 부품은 알루미늄 소재가 적용되면서 조향감에 있어서 확실한 차이를 두게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최상의 승차감을 제공하기 위해서 GV90만의 차별적인 기능도 예상되는데, 중급 라인인 G80, GV80에서는 더블 위시본이 제공됐다면 G90, GV90에서는 한차원 높은 기술로 에어 서스펜션이 당연히 제공되겠죠. 최근 공개된 G90 풀체인지에서 바로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되어 있었죠. 신형 G90에 적용된 에어 서스펜션을 보면 모비스와 평화산업이 함께 개발한 에어 서스펜션이 탑재가 되었는데요. GV90의 경우도 세팅 값을 좀 변경한 해당 서스펜션이 탑재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따라서 제네시스 브랜드는 컴포트한 승차감에 전기차만의 짜릿한 주행 성능을 동시에 제공하게 될 것 같네요. GV90 테스트 차량도 포착이 되었는데 팰리세이드의 차체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작년 가을에 한참 논란이 되었던 사진이죠. 기억하실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GV80이 초기 테스트 시에 산타페 DM의 차량을 기반으로 테스트를 진행했었죠. 휠하우스 부분을 잘 보시면 후륜 엔진이 적용되면서 휠하우스 뒷부분을 늘려놓은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산타페 DM의 전장이 4700mm죠. GV80의 전장이 4945mm임을 고려해 본다면 휠하우스를 연장한 부분에서 대략적으로 200mm 이상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짐작해 볼 수 있는데요. 동일한 방법으로 예상해 본다면 팰리세이드 전장이 4980mm인데 휠하우스를 조금 연장해 놓은 점과 C필러의 3열 공간을 연장해 놓은 점을 고려해 본다면 아이오닉 7이나 EV9과 유사 수준이거나 좀 더 큰 최대 5100mm가 안 되는 안쪽의 전장이 예상됩니다. 전기차에서 주행거리와 성능을 동시에 잡기 위해서 아마 제 예상에는 카니발처럼 커지기는 좀 힘들 것 같네요. 이 차량도 GV90의 테스트 차량으로 알려졌는데 제조사의 공식 입장은 당연히 확인할 수 없지만 정황을 본다면 GV90의 개발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이 된 것 같네요. 테스트묘를 보면 뒤쪽 바퀴 안쪽에 두 개의 라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기능은 에어컨 라인인데요. 팰리세이드는 반대쪽, 즉 조수석 쪽에 있기 때문에 이 차량은 GV90으로 유추하게 되는데, 따라서 GV90의 에어컨 라인은 왼쪽에서 제공된다는 점을 미리 확인할 수 있겠네요. 국내나 해외 모두 관심이 높은 차량에서 국내보다 오히려 빠르게 해외 매체에 예상도가 공개되었습니다.
시기를 고려해본다면 좀 빠르지만 의외로 완성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신형 G50과 많이 닮은 디자인입니다. 어쩌면 예상도의 경우 대중차 브랜드의 차량들보다는 프리미엄 브랜드의 차량의 예상도가 그리기가 좀 쉬울 것 같은데요. 투라인의 제네시스 브랜드는 기존의 디자인을 그대로 이어가지만 포인트 핵심 요소만 조금씩 변경이 되죠. 따라서 예상도가 일찍 공개가 되었고요. 또 이 예상도도 역시 적중률이 높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GV90의 첫 번째 영상이라서 기술적인 차이점을 중점으로 알려드렸는데요. 내년이 2023년을 기점으로 친환경 차량도 대형급으로 출시가 되기 시작하죠. 따라서 올해는 내년에 출시될 차량들의 테스트 차량이 자주 포착이 될 것 같네요. 새로운 전기차도 기대가 되는데 아이오닉6와 고성능 아이오닉5N, EV6 GT까지 2022년도에 전기차 시장을 더욱 가속화하게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잊지 마시고 GV90의 소식을 계속 듣고 싶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소식을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